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대이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면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시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색이 담겨진 안경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개개인마다 그 안경을 하나씩 소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득당할 때가 있어요. 그 설득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타인의 색깔이 내 안경의 색깔과 함께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 안경에 다른 색깔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시각,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지는 거야. 왜냐? 이전과 다른 색깔이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내가 하늘 색깔로 봤는데 노란 색깔이 들어와 버렸어. 그럼 노란 색깔과 하늘 색깔이 섞이면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똥색으로 보이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우리는 어떤 학문을 배울 때도 뇌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색깔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설득당하거나 타인과의 색깔이 들어온다면 내 색깔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면 결국 뭐가 되죠? 검은 색깔이 되죠.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의 틀, 그것이 검은 색깔로 됨으로써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남에게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 귀가 얇으니까 이렇게 쉽게 설득당하는 거야. 귀가 굵으면 설득 안 당해. 자,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귀가 정말 얇은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살면서 언제나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자신한테 묻고 따져보죠. 이것이 올바른 건가 아닌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이런 귀가 얇은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과정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왜냐? 자기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기보다 내가 이 문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내 색깔을 어떻게 투영해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타인의 견해만 구하다가 내가 문제를 보는 이 색깔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유부단해지고 내가 쉽게 선택을 못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 그 사람 속마음 속에선 내가 스스로 결정드렸다가 일이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너한테 의견을 구할게. 야, 네 의견이 조금 들어오면 내 책임감이 좀 덜어질 수 있잖아. 오로지 내 선택이 아니어야만 그 뒷감당을 내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100% 져야 될 책임을 피할 공간을 만들어둡니다. 무언가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계속 묻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왜 자기 신뢰감이 떨어진다라고 했는지 알겠죠? 내가 마주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두려움이란 감정을 만들어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남에게 의견을 구하고 자기 색깔을 흐리는 이러한 선택은 자신에게 손해 같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 자신의 두려움 경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 자신의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혜택. 왜냐? 이 경계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거짓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다 발 뺐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어떠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한번 돌이켜보자고. 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자. 예시라고, 예시. 사실이 아니라 예시. 자, 우리 과거 유년 시절 10대 시절로 한번 돌아봅시다. 10대 때는 고민이 많아, 고민이. 무슨 고민이 많냐?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아.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그른지 아닌지 이 기준 자체가 내 속에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전략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뭐 이상한 몽상 같은 소리 많이 하죠. 그 10대 주변에 부모님, 선생님, 주변 어른들 이 그 말을 들었을 땐 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서 공부 안 하나? 그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주변의 권위자들이 10대에게 개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시가 이거죠. 딸 바보 아빠들, 딸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경험해볼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서툴더라도 곱씹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선택하는 시간, 그 시간 또한 필요한 시간.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자아의 경험 수준은 어린이 수준인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근잘근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죠. 가치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택에 대한 기준,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한 채 그것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면 내 안에서 혼란이 일으켜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받을 때 A, B, C, D 순서가 있는데 A부터 D까지 바로 점핑해버린 거라고. 누가 선택해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를 겪을 때 아무도 없잖아 옆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만 계속 구함으로써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선택은 계속 미루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놈으로 일반화해버리는 거라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면 물의 깊이를 알려면 그 물 속에 발을 담가봐야 안다. 발을 담그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물의 깊이를 알겠는가? 어떠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느끼는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이 실제인가? 안 그러면 거짓인가?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거짓인 건가? 종이에 적어보면서 직접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제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멈춰버린 자아가 서서히 다시 경험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내 선택을 한번 믿고 나한테 자기 신뢰를 가져보고 나한테 자문자다 패보라. 남에게 의견을 구하지 마라. 내 머릿속은 복잡해질 뿐이다.